안녕하세요. 내신에 관련해서 오늘 설명을 맡게 된 KNS 고등부 현소영 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총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학을 했다라고 하면 입학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중간고사의 핵심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러니까 이 학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러한 핵심들이 어떻게 문항화가 되어 있는지, 그 문항은 어떻게 풀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럼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남은 한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KNS에서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을 때 저랑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그런 훈련들이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고등학교 1학년 이번 연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출제 핵심은 4필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봤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법, 어휘, 독해, 서술 총 4가지 영역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어법이 가장 정립이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어법이라고 하면 항상 거론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진선여고, 경기여고, 뭐 휘문고 이런 학교들이 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의 디테일한 어법적 사항보다는 개포고등학교는 딱 수능 수준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그래서 수능 수준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학교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문제에서도 상당히 좀 평이한 수준으로 어법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건 아실 텐데 딱 개포고가 그 정도의 노선을 지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기본어법이 탑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포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한다고 하면 일단 개포고등학교는 45개의 지문이 넘어가는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문에서 정확한 어법을 풀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휘의 경우에도 개포고가 이제 어법이랑 어휘가 두 개를 합쳐서 거의 40% 내지 45%에 육박하는 그런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어휘는 일단 다다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확하게는 그 다다익선 안에서도 하나의 특정 어휘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뜻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뜻까지는 알고 계셔야 어휘 문제에서 영영풀이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방대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양을 시험 대비를 하면서 본인이 다 정리하고 문제를 풀려면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인데요. 물론 그때 가서 뭐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1주, 2주, 3주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기초 체력이 워낙에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라는 말이 좀 빨리 나와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의대반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에 이제 1등급이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글을 보고 본인이 이건 좀 쉽다, 어렵다라는 그 피드백이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 어렵다라는 것도 구문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왜 이렇게 앞에서는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 B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A와 B 간의 이제 그 정보 갭차를 채우는 쪽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빠르게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문 독해라든지 글 흐름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문제를 그래도 푸는 정도까지는 기초 체력을 많이 길러서 올라와야 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수업이랑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 핵심 구문 영작이 개포고등학교에는 굉장히 그 정형화돼서 나오는 학교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 구문에 대해서 평소에 연습을 좀 하고 그거를 어법이랑 연계를 해본 친구들은 개포고등학교의 그 서술 문제를 좀 쉽게 접근을 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는 핵심 구문 영작을 연습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나는 어법을 단편적으로밖에는 모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어법들을 물어보면 상당히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오류가 좀 나는데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을 통해서 반드시 좀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가 실제적으로 됐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개포고등학교가 45개의 지문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서 빠져봤자 한 3개 지문 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문항에 2개, 많게는 5개 지문까지도 엮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총 2개의 지문을 섞어서 단어를 총 6개를 물어보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당연히 의미는 맥락상에서 그 단어가 맞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단편적인 어휘의 1번 뜻뿐만 아니라 2번, 3번 뜻까지도 최대한 많이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영풀이가 틀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 컴포지션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이 맥락상에서는 구성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지만 실제 영영풀이로는 이 뜻이 작곡이라는 뜻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뜻만 그냥 가지고 막연하게 난 이 단어를 생긴 것만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영풀이를 보고 이것을 찾아서 해당되는 단어를 각각 쓰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냥 앞에서 봤었던 이러한 영영풀이 문제의 서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푸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본인이 스펠링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선지가 굉장히 좀 5개가 넘어가면서 이제 6개, 7개까지도 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영영풀이는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이 그 프린트를 챙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선지의 내용을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 선지에 있어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됐을 때 정말 1번, 2번, 3번에 적합하게 들어가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까지 측정하는 시험이라 실제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휘 파트에 관련해서는 이제 어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총 4개를 끼우는 문제로 나왔고 보기 역시 주어지긴 합니다만 이 보기를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써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어법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 어휘를 암기를 하실 때 품사는 무시하시고 그냥 이거는 뭐 이런 류의 뜻 아니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암기를 하시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아서 고른다 하더라도 그것의 어법적인 형태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어휘를 암기를 하시면서 주어진 예문을 좀 보시고 그 예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됐으며 그 이외에 정말 의외의 뜻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혼자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나는 이 어휘라는 걸 그냥 암기라는 것까지밖에는 생각을 안 해봤다 하시면 이번 방학 이용하셔가지고 반드시 어휘 특강 수업을 꼭 병행하셔서 내가 어휘를 접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맹점을 갖고 있는지 그럼 어휘라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예문은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꼭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학기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어법으로 들어가는데 어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포고는 수능에 딱 맞춰져서 그 수능 수준에서 크게 넘어가지도 않고 그 밑으로 좀 처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A, B, C, D, E 해가지고 쭉 F까지 나와 있는 요 밑줄 그어진 어법 문제는 실제적으로 같은 개념이 2개나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수일치가 2개의 또 다른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동사의 수일치, 하나는 이제 대명사의 수일치 형식으로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나온 건 품사, 부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수능 어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동사 파트의 비중이 좀 높게 책정이 되었고 추후에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될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일치 문제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탭스를 조금 더 고차적으로 배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어법 문제일 거고 수능 형식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착실하게 공부해왔던 게 이제 내신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법 이제 서답형으로 가서 틀린 거 고치고 틀린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찾아 쓰시는 거고 그 틀린 부분을 고쳐서 쓰시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그냥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골랐을 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고쳐보자. 정확하게 고치는 것까지 점수 환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규에서 매번 치르고 있는 리뷰 테스트 어법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문 그 종합 영어에서도 반드시 리뷰 테스트는 전체 다 아이들이 그냥 이거 틀렸어요 라고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수정하는 것까지 평소에 연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풀다가 그래도 이 정도의 어법 수준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좀 쉽게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수업 쪽에서는 이것보다 좀 난도가 높이 책정이 되고 개수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재학 중이신 저희 쪽에 이제 수강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아니 문자를 보면 맨날 F라고 떠서 오는데 이거를 과연 풀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보는 리뷰 테스트는 이렇게 나와 있는 학교 시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해 놓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훈련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보실 부분은 이제 독해 부분입니다. 개포고등학교에 입학하실 분들 같은 경우엔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직독직해가 가능한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글 전체의 흐름까지도 직독직해를 하면서 잡고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학교입니다. 이 지문의 난도는 통상적으로 EBS 올림포스 2 그리고 단기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미뤄볼 때 EBS에서 책정하기로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포고등학교에서는 매 회차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그 학기에 해당되는 모의고사, 뭐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의 모의고사가 추가적으로 8문항 내지는 10문항이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작년도 11월 것까지 더 합산이 되어서 이전 학기보다는 조금 더 모의고사의 비중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물론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많은 다양한 지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지문에서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특히 2학기 쪽으로 갈수록 지문의 난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피드백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문제가 되면 그래도 이 많은 지문들을 소화하는 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지문을 소화하는 것부터가 계속 뭐가 걸리고 단어가 걸리고 뭐 독해가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구문도 어렵고 하면 이 45개가 넘어가는 지문을 상당히 소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사 그렇게 45개 정도의 지문을 공부하고 시험장에 딱 가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2.5점이 할당되는 이 문제에서 3개, 그나마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이었을 때는 5개가 연이어서 나와서 상당히 아이들이 놀랐었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3개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묶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거 내용 어떻게 흘러갔었지? 안다 하더라도 특정한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게 되면 결국엔 거기에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 플러스 내가 이 지문을 접근을 해볼 때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니 그 중간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그래 여기였던 것 같아 라고 푸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였지? 그렇게 푸시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많은 지문들을 어떻게 그렇게 순서를 다 암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본인이 이 글을 읽으면서 흐름에 대한 게 조금 문제없을 정도로는 잡을 수 있겠다. 내가 반복해서 조금만 더 보면 이 흐름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시려면 지금 정규 수업 그리고 앞으로의 정규 수업에서 반드시 글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구문 독해가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길어진 선택지 해석이라고 나왔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뭐 개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글 선지를 주게 됩니다. 그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긴장을 풀도록 선생님들께서 유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뒤로 갈수록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설명문일수록 개포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영어 지문으로 아이들한테 선지를 주게 되어 있고 이 선지 안에서도 특정하게 이제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들로만 구성이 되면 좋지만 그 단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문을 내가 아무리 빠삭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선지에서의 선택이 또 다른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다? 결국에는 단어의 문제로 다시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능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수능에서도 사실상은 선지 내용을 우리가 보고 고르는 거에서 많이들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지문의 난도는 작년보다 오히려 쉬웠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가 1등급이 나왔었죠. 근데 올해는 지금 6.3%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인 즉슨 결국에는 지문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지문을 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선택지에서 판단을 잘못하는 순간 그건 미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내신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한글로도 물어보고 영어로도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보기를 8개, 9개, 10개씩 줘서 애들이 풀다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덕분에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선지에서 거의 그대로 겹쳐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애들이 그래도 도움은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지 선택이 또 다른 핵심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정규 수업에서 선지 선택하는 나의 논리성, 이 논리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뭐 내용만 안다고 해서 잘 풀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라고 하면 어느 고등학교든 그건 공통적인 사안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내용 일치인데 이제 2개 지문이 묶여서 나오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A에 관련된 지문에서 일단 일치하는 거 고르셔야 되고 B를 또 읽고 거기에서 일치되는 걸 또 고르셔야 됩니다. 더 바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지문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고 지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뀐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결국엔 다시 평소 독해 실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 서술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 개포고등학교 서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문영작 훈련만 제대로 하시면 정말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서답형 4번만 일단 보게 되면 agre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 have라는 게 사역동사로 오형식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the work가 나오고 complete이라는 이 동사를 completed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형식 구문이랑 그리고 투부정사에 대한 이해가 같이 깔려 있어야 되며 분사 pp의 사용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어법적으로 조금씩 얘는 되게 딱딱 떨어지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답형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이 it seems that까지만 보고 본인이 평소 이제 어법 수업이라든지 구문영작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거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 파트라고 했고 seem 뒤에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꿀 때는 대절의 동사를 사용한다고 했었어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안 보고도 바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답형 1번으로 다시 가게 되면 이제 preventing이라는 동명사 주어 prevent A from ing 그 ing에 붙는 게 수동태로 바뀌면서 동명사의 수동태까지도 쓸 줄 아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였고 굉장히 그 어법 시간에서도 저희가 강조하는 그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만 이해를 잘 하신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실제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단편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 뒤에 서술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적으로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구문영작 수업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점검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써봄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쓰이는 거네. 그게 좀 연결이 되면 해석까지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서답형 2번째인데요. 서답형 이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댓 구문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읽어보기도 전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기에 so와 that을 선생님이 선택지로 주십니다. 그럼 so와 that이 나오는 경우에 이제 영어에서 얘기하는 so that 세 가지를 머릿속에 띄워보시면서 주어진 단어들 그리고 본인이 공부했었던 거 앞뒤 맥락을 따져보게 되면 so 형용사 that, so 부사 that 이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만큼 단축되는 시간을 앞쪽에 조금 본인이 헷갈려하는 그런 독해 문항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간 안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포고등학교 45개의 지문에서 거의 43개 2개씩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시간적인 압박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의 학교는 아니지만 시간 압박 때문에 제대로 못 풀어서 내버리면 점수 깎이는 건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 뭐 저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 항상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런 니즈에 딱 맞게끔 겨울학기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출제 핵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법 꼭 정립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것만 잘 되면 개포고등학교 내신 수준 그리고 수능 어법 수준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런 것들을 채우기에 어떤 그런 수업들이 적합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능 기본 문법과 성문 기본 문법 그리고 성문 종합 문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문 종합 문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문 종합 문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앞쪽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성문종합 문법에서 이론은 이제 성문종합 문법을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문 기본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성문종합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법이나 아니면 서술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짚어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독해에는 다뤄지지만 어법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뭐 예를 들면 뭐 분사를 강조하는 표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수능어법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으나, 언제든 수능 지문에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그런 독해 지문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문 종합에 같이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아이들한테 이건 어법적으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독해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뷰 테스트는 다 100% 서술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번에 했었던 이제 수업이 이제 준동사 파트라서 준동사 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동사에 관련한 성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태와 시제에 관련해서 다 써보는 훈련을 거쳐갔습니다. 성문 기본 같은 경우에 이제 성문 종합을 듣기 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성문 기본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준동사 뭔지는 알아, 뭐 투부정사에 붙는 그 핵심적인 동사들이 뭔지 알고 투부정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 그런데 문제를 풀면 좀 틀려. 근데 그게 보통은 문제 틀리는 걸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개별적인 어법들의 그 합의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면 보통 문제 실전 가서 많이 틀리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는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기본 문법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기본 자체가 조금 미흡해, 어떤 건 좀 알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뭐 도치 막 이런 거 나오면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진 않아 하다고 하시면 수능 기본 문법부터 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잡고 기본 그리고 종합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수업을 다 한 번씩 들었다. 사실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면 실전 문제에 들어가서는 주어져 있는 그 문장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합치가 되어 있는지 판단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에 들었다고 다 점수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법 수업을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 때 반드시 집중 대비반 어법 문제 풀이를 꼭 거쳐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면 정말 선생님들이 수능보다도 되게 자잘하고 되게 디테일한 어법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쪽에서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채웠고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었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리캡의 개념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문제집들도 물론 좋고 굉장히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 부분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인근 고등학교의 난도가 높은 어법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상고와 이 단대, 경기, 그리고 경기, 숙명, 진선 이런 학교들이 어머님들도 잘 아시고 학생들도 더 잘 알겠지만 어법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내가 풀고 그거에 대한 기반을 다졌다? 그럼 다른 학교들 어법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개포고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정도 난도는 찍고 들어오시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내신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실 때 같이 묶어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휘인데, 어휘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어휘 이 부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들어와서 도대체 그럼 어휘라는 건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가? 내가 어휘라는 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놓치는 게 뭐지? 어휘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 거지? 어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좀 뽑아서 암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파생어와 유의어, 반의어까지 싹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내신에 관련해서 이 단어가 변형되는 학교들,
그 학교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학생들이면 다 들어와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포고도 엄청 난도가 높게끔 변형이 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고통을 잠시 가려준다. 컨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선생님이 마스크로 이제 바꾸십니다. 마스크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죠? 근데 마스크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마스크에 대한 영영풀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컨실처럼 가리다라는 걸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의 얼굴의 일부를 가려주는 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 굉장히 좀 길어져요. 그 안에서 그러면 내가 뭐 지금은 제가 일례로 마스크를 드리긴 했지만 다른 단어들로 조금 내가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그 바뀐 단어들을 내 머릿속에 저장을 내가 안 하고 시험을 들어갔네? 그러면 그 영영풀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넣고자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었지라는 걸 아시려면 결국엔 다시 예문과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를 다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운에 기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점이 넘는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휘 파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포고, 특히 개포고도 마찬가지로 이 수능 어휘 정도 수준은 반드시 한번 마스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기 때 정규 들을 시간 없어가지고 어법만 들으시는 분들 어휘 같이 챙기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그래도 리딩을 한다라고 하면 싫으나 좋으나 어휘를 좀 보게 되는데 문법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휘까지 챙겨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독해로 넘어가게 되는데 독해는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조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수능 중급 독해 그리고 성문 종합 독해. 특징은 일단 수능 중급 독해면 나는 일단 수능 지문에서 조금 이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한번 풀어보고 싶고 유형에 대해서 좀 보고 싶고 선지 선택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나 스스로 점검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으로 수업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성문 종합 독해는 나는 뭐 전반적으로 점수가 그래도 1등급은 잘 나오고 있어. 그런데 특정 지문이 나오거나 너무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학문적인 그런 지문들이 나오면 좀 어려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돼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난 쌓고 싶어 하시면 이제 성문 종합 독해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수능뿐이고 나는 이제 곧 정말 토플을 준비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이제 고급 독해 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탭스 점수가 필요하신 그 특목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고급 독해가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능 집중반 그리고 모의고사반 그리고 스카이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학기마다 강조하는 그런 어법을 강조하는 학기가 있고 독해를 강조하는 학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그래도 어법을 한 번은 내가 정말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어법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어법을 저희가 왜 배우죠? 결국에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어법을 내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용을 시켜보고 싶고 점수화로 직결을 시켜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모의고사 내가 점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 특히 수학이나 과학으로 굉장히 좀 바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성 수업이라도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영어는 그래도 관리는 좀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이 정도는 나오네. 어려운 지문만 좀 뽑아서 한번 내가 나 혼자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요 모의고사 수업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방학 때 저도 요 수업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확실히 좀 고등학교 3학년 난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도도 좀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술 제가 되게 좋아라 하는 수업이 남았는데요. 핵심 구문 영작입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요거를 이제 토요일 날 3시간짜리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솔직히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녹록하지는 않지만 되게 재밌는 수업이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우리말로 이런 게 주어졌어. 요런 표현 나오면 우리 무슨 구문 써야 될까? 조건이 이렇네? 그럼 우리 대체 표현으로 뭘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터랙션이 굉장히 좀 강했던 수업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집에 가서 혼자 쓸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모든 지문과 모든 문장에 대해서 줬는데 그거를 되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맞아. 이거 앞에서 나왔었어. 반복이 되게끔 이제 거기다 표시도 좀 해주다 보니까 이거 우리 몇 강에서 했었어 라고 해주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게 내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핵심 구문이라는 것도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 채워갔던 수업이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수업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종강 때도 아이들이 끝까지 다 참여해주고 막판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었던 수업이었거든요. 실제 이제 고등학생도 들어와서 들었던 수업이고, 그 학생들도 이제 본인이 내신을 봤었던 경험을 근간해서 아, 내가 이래서 이걸 못 썼구나라는 걸 자가 점검하는 그 시간으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 해놓으면은요 고등학교 이제 개포고 같은 경우 특히나 구문 영작으로 정직하게 그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들은 크게 본인이 암기를 해야 되나?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런 부분들을 내신 때 굉장히 시간 아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전 대비는 그럼 저랑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플로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복습 시험 보고요. 그리고 수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도를 좀 빨리 뺍니다. 빨리 빼고 다시 한번 좀 보고 아이들한테 복습할 시간 주고 거기에서 어려운 지문을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변형 문제 풀이는 제가 만드는 거 플러스 기출 문제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선배들이 썼었던 그런 교재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 지문 다시 보기가 말씀드렸던 수업을 조금 빨리 나가고 나서 이제 복습이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문항은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합산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시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서술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다 서술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올 법한 문장 다 써본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출제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렇게 나올 법한 거 핵심 구문에 포커스가 맞춰서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했었던 거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부교재거든요. 앞에 있는 건 교과서였고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좀 보고 어법적으로 틀린 거 골라서 고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치 불일치 문제 마찬가지로 같이 풀어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의고사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풀어가지고 오면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아이들이 안 오지는 않았어서 다 오프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개별적으로 틀린 부분 다 채점을 해주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피드백이 다 들어간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구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도 간략하게 적어서 배부했었던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개포고등학교에서 1등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학생의 시험지인데요. 틀린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격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앞에다 정관사 덜을 쓰는 거, 그런 거, 이런 관사들만 정도만 틀린다.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관사 정도만 좀 틀리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셨던 그 절차를 쭉 따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포고등학교에서 지금 1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그 친구들의 공부에 가장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포고등학교에 맞춘 그런 부분들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잘 해소를 하려면 지금 이 순간 겨울학기를 잘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약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저희 쪽에서 준비해 놓은 특강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